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건폭몰이 분신 노동자 결국 숨져. 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분신을 했던 건설 노동자가 결국 숨졌어요. 네, 분신 시도했던 시점이 5월 1일, 예. 그제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또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날 시도를 했다가 하루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도하던 시점이 말씀하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받고 있던 혐의가 공동 공갈, 업무 방해 이런 건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또 노조 전임자들 있거든요. 지금 임금 안 주고 있는데 임금을 건설사에서 달라 이렇게 요구한 혐의고요. 또 특히 수사기관은 건설업체로부터 한 8천여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신해서 전신 화상 입고 서울의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었거든요. 예. 여기가 화상 전문 병원이에요. 그렇죠. 치료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A 씨의 입장은 편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분신 전에 동료들한테 남긴 편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이나 업무방해 위반도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숨진 양모 씨하고 함께 동료 2명도 같이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기각됐습니다. 불구속됐어요. 범죄 혐의는 법원이 소명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총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소위 건폭몰이를 해가지고 노동자가 죽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게 민주노총의 입장이고요.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건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건폭이라는 단어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만든 단어라고 그때 하더라고요. 맞아요. 직접 만든 표현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기조 내지는 좀 흐름인 게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지지율도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3대 개혁 중에 하나를 노동개혁으로 걸었는데 특히 이제 노조하고 그 이후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 회계장부 들여다보는 거, 뭐 보조금 이런 게 좀 연계되기도 했었죠. 좀 건설노조에서 밝힌 거는 현재 조합원 950명이 조사를 받았고 15명이 구속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탄압이고 그 결과가 어제 죽음이다. 이런 게 건설노조의 입장입니다. 정치권 반응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는 이 분신 사망 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예. 대신에 건설노조 문제점을 부각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불법이 만연한 노조의 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야권은 정부하고 그 여당 정권을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자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이 분신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 책임 묻겠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예. 노동 이슈가 당분간 또 활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이 건설 노동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더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건설 노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어제 얘기를 한 게 지금 전국 13개 지부의 조합원의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15명 구속되고 95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게 이제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200의 특별 단속하고 1계급 특진이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예,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보고 지금 과징금을 뭐 그냥 개별 뭐 타워 크레인 뭐 노동자나 이런 데 매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들의 강경 발언 등등이 나오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 건설 노조의 입장 그리고 건설 현장의 조금 특수성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통계청하고 건설 근로자 공제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 94.3%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상시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 쓰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쫙 몰려가고 그런데 다 이제 끝나면은 다 이제 뭐 해고가 된다든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일용직이 이제 87.4%. 그러니까 대부분이 굉장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이거 자체가 이 건설사와 이 개별 노동자가 협상을 하고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조
그러니까 이런 기업 노조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 노조가 일종의 초기업 노조처럼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근로 조건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력도 사실상 이제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에 거의 만 명이 필요하다, 뭐 5천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 조합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여기에 투입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노동 조건을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원 채용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이제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구를 한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봤다, 이런 특수성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단체 협상이 어려우니까 그 교섭권을 어딘가에서 그걸 대신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보면서 양쪽의 시각차에서 지금 빚어진 문제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예. 시각차가 이제 분명히 한 거고, 또 하나는 노조 전임비가 있어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 노조 전임자는 노조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상으로도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99인 이하의 노조 전임자는 연 2,000시간의 유급 타임오프, 뭐 이거를 이제 돈을 이제 회사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99인의 이게 1년 이상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4.7%가 다 해고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특수하게 이를테면 월 40시간에 해당되는 전임비를 건설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조합을 활동을 하려면.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불법으로 봤다. 갈취로 보는 갈취로 거죠. 이제 예. 갈취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을 이제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노조 측의 이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단협으로 서로 이제 해가지고 그동안 평화롭게 돼 왔는데 이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문제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뭐 시각차가 극명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조금 이견을 좁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수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좀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많이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 민주노총에서는 뭐 전면 투쟁에 나설 거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의 더 큰 충돌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짚으면서 두 번째 뉴스로 갈게요. 송영길 셀프 출석 무산. 어제 이제 자진 출석 검찰청에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 당하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고했던 시간이 오전 10시였고요. 예. 오전 9시 58분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검찰이 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이제 면담을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취재진들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직접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걸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현장에 있었던 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대우를 잘 유지해서 들어올 때 딱 이렇게 정돈된 상황으로 이제 비추려고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난 나오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냥 들어갔고, 그 사이에 지지자랑 반대 쪽이랑 이제 막 겹치면서 난장판이 되고,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안에 한 10분 동안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엉켜가지고 특히 취재진도 많았고 또 유튜버들도 많이 왔는데 출구가 막혀가지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안내 데스크에서 대화했던 거잖아요. 예. 거기서 대화한 시간은 한 3분인데 그 이후에 10분 정도 안에서 못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거죠. 맞아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양이 일단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25분 정도 얘기를 했고요. A4 용지로 5장 분량이었는데 핵심적인 것만 뽑아보면 첫 번째는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라. 나를 구속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수사 비판. 이게 좀 대부분 할애가 됐는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워킹맘, 또 2030 세대 비서들 압수수색하고 또 임의동행 명분으로 데려가서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압수수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들이, 그러니까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믿냐? 별건 수사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검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 모른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선거운동 바빠서 실제 상황 알 수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좀 비판을 했어요. 검찰 예. 관계자가 표현을 한 거는 이 적절치 못한 행위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이제 압수물도 분석을 해야 되고 관계자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다음에 수사팀 일정대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제 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세 세 번째고요. 번째. 그리고 연구소 직원도 소환 조사를 어제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박모 전 보좌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거든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이기도 했었는데 조만간에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들었던 얘기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특수부 언급한 거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특수부.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특수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림 짜맞추기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박희태 국회의장 금품 수수 사건 때처럼 공안부로 이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박희태 의장이 그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그 예. 보수 정당의 이 금품 수수 사건이 있었고 실제 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공안부가 수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안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특수부 라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군요. 김준일 에디터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어제 출석했을 때 이게 검찰하고 티타임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요게 좀 관심사였어요. 소위 네. 말해서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이 오면은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 한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 있었는데 다만 이거는 검찰이 보기에는 너무 정치적 쇼다. 그리고 검찰 뭐 뒤에 나온 거지만 검찰에 대한 뭐 원색적인 약간 비난성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뭐 문전박대 그러니까 어제 이 차단해버린. 민원실에 가서 그 민원실 앞에 있는 담당자한테 나는 이제 이 수사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 2부장이랑 통화라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 민원실에서 위에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해서 아예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언론 플레이 하려는 거 다 아니까 우리 선 그을 거야. 약간 검찰의 요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요 뭐 송영길 대표와 상관없이 지금 먹사연에 대한 지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 네. 보도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2021년에 전당대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 전당대회가 열리기에 앞서서 평소 먹사연에서 쓰던 돈의 2배에서 3배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먹사연의 한 달 지출이 적으면 월 1,000만 원에서 많으면 월 3,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 10월, 12월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월에 7천만 원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요게 전당대회 앞두고거든요. 예. 요 부분에서 조금 검찰이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지출 명세서에서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본 지출 명세서에서도 인건비 등 일반 경비 외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썼는지가 구체적으로 소명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 수사의 있다. 핵심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를 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저 의원총회 열고 그 전에 이제 저기 최고위원회 열잖아요.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을 출당 조치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오늘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그거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까지 그래서 당 개혁 속도도 좀 어느 정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송갑석 최고위원 인터뷰했을 때 확인했던 기류랑 이제 이어지는 것 같군요. 우리 마지막 뉴스 짧게 갈게요.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17일 총파업, 그러니까 의사랑 간호조무사들이 결국 파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어떻게든 좀 중재 절충이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지금까지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네, 일단 오늘부터 부분 파업이 시작이 되고요. 소위 연가투쟁이라고 하죠. 연차 내고 다 같이 쉬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단축 근무, 뭐 진료도 좀 줄어들고 오후 시간엔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일에도 2차 연가투쟁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17일에는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 17일 요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내일 정부로 간호법이 이송이 되거든요. 예. 그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 시간 안에 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보통 화요일에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일하고 16일 이렇게 이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7일로 요 이제 파업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16일까지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 다음엔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박순봉 기자,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